역사 팩트체크. 이게 실화냐? 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역사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죠. 역사 팩트체크. 이게 실화냐? 방 팀장 방은희입니다. 오늘 이슈는 김성수입니다. 먼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어요. 지난 4월 13일자 한겨레 기사인데요. 제목은 김성수 친일 맞다. 대법원 인정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13일 인천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사 사장과 인천기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제강점기 김성수의 친일 행적 상당 부분을 친일 행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자, 요 기사입니다. 매우 역사적인 판결인데요. 하필 4월 달 대선 기간과 겹치면서 거의 알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김성수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죠.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장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현대사 연구하는 장신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하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김성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김성수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일제 시기에 경성방직을 인수해서 경영했고요. 동아일보 창간에 관여하고 경영했고, 그리고 지금의 고려대학교죠.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해서 확장시켰습니다. 이 세 기관은 일제와의 민족운동에서 경제운동, 언론운동, 교육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방 후 이승만 정권 때는 대한민국의 부통령을 지냈죠. 네. 들으면 엄청나게 훌륭한 분인데요. 그렇죠. 네. 정말 이분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듣기만 하면 일단 훌륭한 분인데, 자, 어떻게 하다가 조사 대상이 되었을까요? 예, 사실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었죠. 네. 대체로 1937년 이후에 이제 특히 해방 직전까지 행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민규명에서 이제 정한 법조항에 따르면 크게 세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943년에 학병 지원 선동이고, 둘째는 조선 임전보국당 같은 친일단체의 간부로서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협력한 행위, 세 번째는 국민총력 조선연맹 같은 총독부의 외곽단체의 간부로서 역시 일제의 침략 전쟁과 식민 통치에 협력한 행위,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냥 친일파네요, 그냥. 네, 근데 김성수 유족이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결정 과정을 보게 되면 반민 규명의 결정이 있으면 유족에게 통보하고 유족이 재심을 요청하면 재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심을 이제 기각시켰죠.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해산되고 난 다음에 유족들이 2010년 1월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부분 판결이 올해 4월 13일이니까 7년이 넘게 걸렸죠. 네. 7년이면은 엄청 소송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소송 관련해서 한번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1심 판결 같은 경우는 2011년 10월이니까 비교적 한 1년 6개월 정도 빨리 끝났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2심 판결 나는데 무려 5년이 걸렸죠. 그동안 이제 재판부도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언론에서도 문제를 계속 지적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대형 로펌의 변호를 의뢰한 데다가 또 상대가 언론사이다 보니까 아마 재판부도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2심까지는 꽤 오래 걸렸는데 대법원 판결은 비교적 빨리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정국과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대법관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아마 그 시점에 권력의 공백기이고 또 네. 대선 국면이라서 아마 덜 주목받는 쪽을 택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사실관계였는데요. 특히 이제 학도의 성진에 나서라는 매일신보의 특집이 있는데, 이때 김성수가 대의를 위해 죽을 때 황민댐의 책무는 크다라는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이 원고에 대해서는 이제 오래전에 고려대 총장을 지낸 유진호가 이게 매일신보 기자가
대신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김성수의 변호인단이 네. 이 매일신보나 경성일보의 김성수 관련 기사들은 다 조작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벌써 한 8년 전에 이제 김성수의 친일 행위와 변호론 비판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거에서 이제 대필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작설에 대한 주장을 조금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의 결정 과정이나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제 논문이 좀 주요한 판단극으로 좀 작용을 했었죠. 그리고 뭐 재판보다 아마 제 주장을 아마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AS 차원에서 2심 때는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증인으로? 예. 네, 그러면 그때 나가셔서 혹시 김성수 측 증인을 보셨나요? 어떤 증인들이? 예, 아마 그때 증인을 뭐 여러 명을 했습니다. 대부분들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인데요. 그 중에 좀 크게 인상 깊었던 사람이 이제 작고한 이철승 씨가 이제 생각납니다. 학병 지원 당시에도 학생 대표로 활동했었고 그리고 해방 후에는 우익 학생 운동의 지도자였고 그 70년대는 야당 정치인으로 상당히 유명했었죠. 그래서 아마 재판부도 이 양반을 이렇게 증인 신청할 때 여러 번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증인 나갈 때쯤이면 아마 재판부도 결심을 하고 같이 다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좀 긴장하면서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그때 고령이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는 못하고 우리 인촌 선생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라는 정도로서만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큰 효과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 말고도 또 재판에 또 다른 쟁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1심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이제 법에는 보면 뭐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적극 등의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체의 간부를 맡거나 아니면 시구 연설 등은 모두 이제 재판부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성수 측도 다 인정을 했죠. 다만 그 행위가 법에 규정된 반민족 행위가 되려면 위에 표현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심 때도 2조 13호를 보면 뭐 흥하보국단이라든지 조선임전보국단에서 맡은 직책 활동 그다음에 뭐 경교라고 이제 애국기 헌납금이 있는데 비행기요. 예, 비행기죠. 한 300원 헌납한 거. 그다음에 라디오 강연하고 시국 강연했던 것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도했다 보기 힘들다. 주도.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정이 났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외곽단체 활동도 그러면서 많이 이제 그 논쟁이 되었었는데 외곽단체 활동은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었죠. 아마 최근에 방공호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방공호의 행위들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빼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재미난 게 처음에는 이제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필설 들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것이 잘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변호인 측에서 뭘 했냐면 형평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명사진은 들어가 있는데 왜 반민족 규명위에서는 이 사람을 조사하지 않았느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 고려대 총장을 지냈던 현상윤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명한 무용가였던 최승희는 인명사진에 들어가 있는데 왜 반민규명위가 이 사람들 조사하지 않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아주 편파적으로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판부는 원래 뭐 진상규명위원회 자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그리고 절차를 충분히 지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워낙 이 처음에 맡았던 이 법무법인이 잘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나중에는 그 아마 이명박 정부 때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를 지냈던 이광범 특검을 이제 소위 이제 다시 영입을 했죠. 그래서 이때는 뭐 그 전에 했던 변호인들보다는 상당히 예리하게 좀 치고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 김성수 재판의 어떤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뭐 저도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2의 반민특위로 불렸던 이제 반민규명위원회 활동이 이제 종료되면서 최종 성과를 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조직은 2009년에 해산했는데요. 2017년에 반민규명위 활동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뭐 여러 가지 한계로 당시 국민의 여망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일단 정부 주도로 친일 반민족 행위를 단죄하고 역사에 남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김성수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네. 정말 큰 결단과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좀 지난 얘기지만 당시에 그 반민 규명에 대해서도 김성수가 방문은 아무도 조서를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부담을 많이 느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김성수 재판에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의 중요한 기준을 정했다는 점입니다. 네. 학계에서야 뭐 큰 의견이 없는데요. 그 매일신부 대필설과 조작설은 오랫동안 친일파들의 방패였습니다. 네. 김성수의 글을 대필했으니 자신들의 글도 인터뷰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신문을 또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완전히 부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장으로 자신들을 더 이상 이제 변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흔히 공과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공에 관계없이 특정 시기에 어떤 행위는 친일 반민족 행위였다라고 공인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교과서에서도 자꾸만 김성수의 공가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사법적으로는 종결이 난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재판 이후에 후속 조치가 있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재판 때문에 미뤄졌던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겠죠.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김성수의 독립운동가 서원을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뭐 기사들 보니까 아마 순조롭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장소에 세워진 동상이나 뭐 네. 흉상, 뭐 철거 또는 이전도 뒤따라야 되겠죠. 뭐 아마 정권이 당이 바뀌어서 네. 그래도 좀 잘 되어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거 뭐 흉상이나 뭐 동상 같은 게 철거가 안 되더라도 그 옆에 김성수의 이제 잘못된 행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만이라도 된다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네,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역사 팩트체크 이게 실화냐?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장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